것도 하죠. 이 야동을 보다가 아이들이 이제 들켰을 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보고 있어? 하여간 너가 그런 걸 보니까 공부를 못하지 뭐 이렇게 이제 내 잔소리가 그때부터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야동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뭐 청소년 친구들은 왜 보면 안 되는데요? 라고 묻겠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안 될까? 이렇게 뭐 대답을 해야 된다거나, 네. 너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맞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요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또 많은 이런 정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나쁜 거야. 못된 거야. 이상한 거야. 그거 잘못되는 거야. 라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약간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동을 왜 보면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야동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야동을 보면 어떤 부분에 아이들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뇌에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우리가 야동을 보거나 포르노를 보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실제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수백 배 이상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사실 도파민은 저희가 맛있는 걸 먹거나 즐거운 일을 하거나 저희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을 줄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저희가 즐겁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땀을 흘리고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하는 이런 도파민 외에 뭔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오거나 또 나에게 어떤 감각적으로 좀 뭔가 쾌락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도파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몇 배 이상의 이 도파민이 동시다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성돼야 될 도파민이 며칠 앞당겨 있는 그 미래의 도파민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어떠냐가요? 그 다음날은 더 좋은 도파민, 더 재밌는 도파민, 더 나를 자극시키는, 나의 도파민을 더 충족시키는 것들에 저희가 계속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파민이 나에게 많이 분출되는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지루해지죠. 당연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의 것들에 대해서 밋밋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적인 도파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순간적인 도파민이 나에게 끌어당기는 그 매력만큼 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재미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없는 하루라도 천천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작은 것에도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또 감각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집중하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도파민이 자꾸만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갉아먹다 보면 앞서서 내 모든 도파민을 끌어당기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날 매일매일 나에게 행복한 일들과 작은 소소한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도파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동을 보거나 이 포르노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오늘은 1탄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조절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2탄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야동을 볼 때 일어나는 뇌의 변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 구조가 변화요. 자, 포르노를 반복적으로 시청했던, 좀 자주 시청했던 남성들을 토대로 독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에서 동기부여와 판단력을 좋게 만드는 그 뇌의 어떤 부위가 회백질량이 줄어들면서 판단력과 동기부여가 줄어드는 그런 뇌가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임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013년에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포르노를 반복적으로 정기 시청한 사람의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포르노를 자주 시청해서 중독이 된 뇌와 또 우리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뇌의 세 부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전두엽이 망가져요.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두엽은 우리에게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판단력과 의지력과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전두엽에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전전두엽의 피질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캐나다 라발 대학교 연구였는데요. 레이첼 바르 박사팀에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르노를 정기 시청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변화가 전전두엽의 피질이 손상되었다는 결과였는데요. 충동 조절이 약화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강박적 행위. 세 번째는 의지력 약화. 우리 또 2021년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냐면 청소년들과 또 이 포르노를 자주 시청했던 분들에게는 우울증까지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감정이 굉장히 많이 조절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듀스부르크 에센 대학에서는 성적 사진을 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 일반 사진을 본 다음에 기억력 조사를 했더니 기억력까지 감퇴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히나 지금 학습을 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당연히 야동이나 포르노나 야한 사진이나 성인 사진을 너무 많이 노출했을 경우에 학습에도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얻겠죠. 왜요? 기억력이 저하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요. 한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여성가족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살펴보시면 피해자는 3,736명 그리고 가해자는 2,913명.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자의 평균 연령 13살, 14살, 13.9세가 평균 연령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성착취 영상의 가해자 평균 연령도 19.5세라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너무나 무분별한 미디어들 그리고 어떤 야동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너무 자극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자꾸 노출이 되고 보여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다 이렇게 환경을 다 조성하지 않아도 환경을 다 막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야동을 보는 청소년들도 물론 우리가 조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5세 이상 관람 불가, 19세 이상 관람 불가가 정말로 지켜지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 넷땡땡땡 여러 이제 OTT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 19세라고 분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의 이제 아이디로 들어간다거나 해서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야동을 보고 싶지 않아도 또 이런 또 자극적인 요소를 보고 싶지 않아도 문화적인 특성상 너무 많은 무분별한 콘텐츠들이 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다음 2탄에서는 그러면 야동이나 포르노 또 이런 자극적인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온유한 오늘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